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고 맨홀 뚜껑은 연신 물을 토해냅니다. 태풍도 불지 않고 폭우조차 없었는데 순식간에 온 사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달의 인력에 더해 잦은 가을 태풍 여파로 밀물 홍수가 발생한 건데요. 이상한 점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기엔 그 피해가 너무도 크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주요 도시의 절반 가까이에서 급속한 지반 침하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침하 중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려 2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해안 도시는 유독 더 위험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3년 6월 텐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땅이 꺼지고 건물이 기울어져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점점 가속화하는 지반 침하. 과도한 지하수 사용과 도시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중국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20세기부터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중국. 지난 2022년 도시화율 65% 이상을 달성했고 3대 직할시인 상하이, 베이징, 텐진은 85%를 넘는 선진국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하죠. 높은 건물로 빽빽한 도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서 토양 압축이 빨라지고 있고요. 지하수를 과도하게 추출해 발생한 빈 공간이 무너져 곳곳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의 반복적인 하중과 진동도 침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시된 논문에 따르면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도시 82곳 중 45%에서 매년 3mm보다 빠른 속도로 침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mm 이상의 속도로 침하되는 곳은 무려 16%에 달했습니다. 이미 상하이는 1920년대 이후 3m 이상 가라앉았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과 도시화가 지속되고 거기에 지구온난화로 발생한 해수면 상승 효과까지 맞물리면 100년 이내 중국 영토의 약 26%가 가라앉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도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뉴욕, 보스턴시를 비롯한 수십 개의 미국 해안 도시가 침하 중이고 네덜란드는 이미 토지 25%가 해수면보다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멕시코시티는 연간 50cm의 속도로 가라앉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심각한 지반 침하가 수도 이전을 감행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닐라, 방콕과 같은 아시아 해안 도시의 지반 침하는 유독 빨랐는데요. 실제로 세계 99개의 도시의 지반 침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상위 20개 도시 중 17개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지반 침하가 진행 중인 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지하수 사용이 많은 주거, 공업 지역이라는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발밑이 가라앉는 무서운 악몽, 지반 침하. 어느 몇몇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페인 지질광업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34개국의 약 200개 지역이 지하수로 인한 심각한 지반 침하가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2040년에는 지구 표면의 8%, 한국의 120배에 달하는 면적이 가라앉게 되고 전 세계 6억 3,500만 명이 주거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지난 20세기 급격한 도시화를 겪었던 일본 도쿄. 지하수 대량 추출을 반복하면서 땅이 5m 가까이 가라앉았는데요. 이후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지하수 취수 규제를 도입해 지반 침하를 억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범국가적 정책과 국제협약을 통해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땅이 침몰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탈탄소에 긴급히 나서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지구 기온이 3도 상승하고 40억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보험계리사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탄소를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2090년까지 20년 동안 세계 경제가 파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한다면 온난화로 인한 질병, 영양실조, 식수 부족 등으로 세계 인구 가운데 40억 명이 사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사회 정치적 분열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한 국정 실패와 자본 손실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주요 생물의 멸종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존 기후위기에 따른 경제 영향 평가는 임계점, 해수면 상승, 대규모 이주,
분쟁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샌디 트러스트 이사는 현재까지 보고서가 예측한 시나리오를 피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러스트 이사는 세계는 지구 시스템이 무너져 인간이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지구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르면 207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해 한국의 광양을 포함해 전 세계 주요 항구 13곳이 침수될 위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지구 빙하권 기후 이니셔티브는 최근 내놓은 2024년 빙하권 리포트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제지구 빙하권 기후 이니셔티브는 이번 세계 해수면 1m 상승이 불가피해졌고 빙하 붕괴 속도가 둔화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070년쯤 현실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이르면 2100년대 초반의 해수면이 3m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전 세계에서 유조선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항구 15곳 가운데 광양을 포함한 13곳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항구가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부두와 석유 저장시설, 정유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파괴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지구 빙하권 기후 이니셔티브는 2023년 기준으로 이들 13개 항구를 통해 전 세계 원유 거래의 약 20%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ICJ 법정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재판소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들은 주요 탄소 배출 국가에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The survival of my people and so many others is on the line. We trust in the wisdom of this court to uphol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재판소가 판단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는지, 중대한 환경 파괴를 일으킨 국가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To impose any obligations or consequences that go beyond or conflict with those contained in the specialized treaty regime on climate change would risk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this regime. 2주 동안 이어지는 공개 신문은 세계 99개국과 국제기구 12곳이 출석할 예정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과 산유국이 총출동하고 우리나라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재판소 밖에서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내년 중 나올 전망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기후위기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로 인용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